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주에는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확실하게 반등 자리를 만들어냈고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엔 AI 버블에 관련된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 시도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글로벌 국가, 특히나 미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 상승분이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이번 주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좋은 전략, 좋은 종목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의 첫 번째 요인을 한번 살펴보자면 다시 한번 AI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 높아지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상승에 대한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시장은 동결에 대한 부분을 이미 영향을 좀 받고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와 관련해서 10월 지표, 11월 지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반등, 금리에 관련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건 금리 결정보다는 단기 금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보이면서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영향, 그 증거가 아무래도 비트코인, 알트코인이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61선 라인에서 반등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일단 지금 상승 구간에서는 전고점 라인까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단기금리 쪽에서 가장 중요한 연준의 자산 매각 중지가 12월 1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금리에 대한 안정세가 확실하게 나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그러면 이번 주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략과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확실하게 좋은 전략 그리고 생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좋은 종목들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물 쪽에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장중에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락 구간 속에서 지지선 라인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글로벌 시장보다 조금은 약한 모습, 아무래도 최근에 하락 부분으로 인한 신용 반대 매매라든지 단기 상승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량 소화 과정을 만들어내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바닥 형성 이번 주에 만들어낼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한 만큼 이번 주 시장은 조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좋지만 오늘 시장 속에서 개별적으로 좋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당연히 상승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단기간의 상승과 함께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목표가를 달성해서 수익을 확보하셨을 텐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구간에서 수익을 확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눌리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와 매수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반도체와 관련해서 파운드리 쪽에서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었던 TFE 같은 경우에도 오늘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15%가 넘는 상승 구간, 슈팅 구간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마찬가지로 좋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을 미리
미리 제시를 해드렸을 뿐만이 아니고 목표가를 달성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눌리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신다면 다시 한번 이러한 슈팅 구간과 함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빠르게 이해를 하는 부분과 미리미리 대응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TFE와 삼성전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러한 좋은 종목들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본격적인 상승에 앞서서 마지막 조정 구간이 이번 주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응에 대한 전략과 종목들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되겠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실시간에 대한 대응도 제가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 특히나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 속에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실시간에 대한 대응도 한번 제가 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이번 주에 좋은 시장 한번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수익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변동성 장세 속에서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그리고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그리고 섹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실시간 섹터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는 반도체 관련주들 큰 폭으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간밤 미국장에서 알파벳을 중심으로 AI 관련주들이 살아나면서 오늘 국내 관련주들도 일제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 3% 오르면서 현재 99,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8% 오르면서 5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유리기판이나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까지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JNTC 12%, 한빛레이저 8%, 그리고 삼성전기 7%대 상승 중입니다. 또 특징적으로는 온디바이스 AI 주도도 관련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미국 장에서 AI 밸류체인 전반에 강세 퍼지면서 오늘도 국내 시장 온디바이스 AI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네 종목에 대한 대비 이슈 그리고 종목을 통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역시 오늘도 시장 보면 정말 미리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미리미리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섹터, 오늘도 제가 세 가지 섹터를 준비해 왔는데 자, 첫 번째는 화장품, 그리고 두 번째 로봇, 조선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이끌고 있었던 것, 지난밤에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섹터는 반도체였습니다. 자, 어제 생방송을 통해서 제가 매수해야 될 섹터로 반도체 미리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유니셈 제가 매수 전략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시장에서 미리미리 대응을 한다라면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한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섹터, 세 가지 섹터 오늘 가지고 왔고요. 관련해서 어떠한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화장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모두 다 알고 계셨듯이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일연과 관련해서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면서 실제로 좋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웠던 시장 속에서 여행주라든지 호텔과 관련된 종목, 카지노와 관련된 종목, 그리고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은 한일연과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제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기대감 충분히 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래에셋 타이거 화장품 그리고 여행 레저 합산 순자산이 5천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ETF에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TF에 대한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다 보니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된 ETF 쪽으로 자금이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매수세, 개인에 대한 매수세도 충분히 들어오고 있지만 이러한 기관,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도 들어올 수 있는
있는 만큼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수급에 대한 쏠림과 함께 화장품주들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일연과 관련해서 이익도 늘어날 것이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ETF와 관련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가던 종목만 계속 가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저는 아무래도 ETF에 대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종하는 자금에 대한 펀드에 대한 자금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해서 우리는 한번 수익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게 어떤 것이냐라고 봤을 땐 대장주라고 시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매수해야 됩니다. ETF 같은 경우엔 중소형 주들보다는 조금은 큰 종목 위주로 자금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APR과 같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APR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족시키고 있죠.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추가적으로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상황, 그리고 ETF와 관련된 자금도 가장 크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고 저는 이 구간을 한번 매수 기회로 잡아보자라고 미리미리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11월 21일 지난주 금요일에도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 상승이 만들어낸 과정 속에서 낙폭 과대 구간에서 제가 낙폭 과도 구간에서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자, 최고가 라인을 추가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여력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간 수급에 관련된 ETF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되고 수급도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상승 자리가 이어지고 있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시장이 좀 어려웠던 구간에서 반등 자리가 나온 부분은 충분히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부분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 당연히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하신 분들 수익권이실 것 같은데 홀딩하는 전략, 그리고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APR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슈팅보다는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요인들, 실적이나 기관 수급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APR 같은 경우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고점 라인이 돌파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확보하고 재매수에 대한 전략 가져가 보셔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은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APR과 관련해서 관심 있다, 수익을 한번 가져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 부분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리콘투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투도 마찬가지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예상하고 있던 실적보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락 구간에서 반등 자리가 크게 나오지 못했다라는 점, 반대로 말하면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 부담 없이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미리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실리콘투도 마찬가지로 상승 자리가 조금은 나오곤 있습니다. 물론 강하게 슈팅 구간이 아직까지 나온 것은 아니죠. 121선 라인, 지금의 121선 라인만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빠르게 상승 자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에도 위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구간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매수하고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전히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매수 전략,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전 매물대가 있는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홀딩하고 수익을 좀 늘려가는 과정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매수 전략 가져가 보시고 실시간에 대한 대응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슈팅 구간이 나와서 제가 말했던 전 매물대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될지 추가적인 상승 기다려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실시간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좋은 수익 저와 함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달바 글로벌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바 글로벌은 실적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확실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수급적으로 최근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 지금의 자리에서 반등 자리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 아직까지 슈팅 자리가 나오지 못했지만 확실하게 저점은 형성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과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 대비로는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던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에 대한 여력, 실적으로 그리고 기간에 대한 수급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상승 시도가 나왔을 때 기존에 강했었던 계속해서 오르던 종목이 또 오른다라는 그러한 트렌드에 맞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세 개의 종목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수급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화장품과 관련된 세 개의 종목 추가적인 전략도 한번 받아가 보시면서 좋은 수익 저와 함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섹터로는 화장품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중일 갈등 그리고 한일령이 지속되면서 우리 시장 화장품 관련주들 좋은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또 이 수급적인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화장품 관련해서는 APR, 실리콘2 그리고 달바 글로벌까지 살펴봤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정보는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섹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섹터는 바로 로봇 관련주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부분 공부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오늘 피지컬 AI 관련해서 로봇까지는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로봇 어떤 부분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로봇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지난주에 나온 이슈이긴 합니다만 삼성과 엔비디아 협력설이 좀 돌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이 지난주에 좋은 움직임이 나왔었던 재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 오늘 시장에서는 AI와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도체와 관련해서 AI 피지컬로 분명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 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부진한 로봇주지만 저는 좋은 재료와 함께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로봇주들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은 워낙에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상승이 나왔더라고 하더라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실적 성장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는 게 약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이 지난주에 끝이 나고 이제는 다시 한번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빠르게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대표적인 게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점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시장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 관련해서 로봇주들은 저는 지금의 하락 구간에서는 충분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상승에 대한 재료가 나온 게 삼성과 엔비디아와 관련된 로봇 협력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의 지분을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연히 매수 전략으로 제가 미리미리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피지컬 AI가 시장에 대한 주목을 받았을 때 굉장히 강한 단기적인 상승 자리가 나왔다가 실적에 대한 부분,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하락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는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적인 지지선 자리와 함께 반등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반등 자리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한 기대감이 들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재료와 함께 슈팅 구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하락 구간이 좀 나오면서 지수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었지만 충분히 하락 구간이 나오면서 조정 구간을 거쳤고 지금의 지지선, 추세선 라인에서 하단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자리는 기술적으로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눌리는 자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슈팅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재료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슈팅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매수 시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클로봇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클로봇은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기술력이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로봇주들, 로봇 자동화 공장 이쪽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지만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클로봇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클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강한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최근에 눌리는 구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마찬가지로 하락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 상승 속에서 지지선 라인이라고 형성이 되는 21선 이탈 자리가 나온 것은 맞습니다만 61선 라인에서 확실하게 반등 지지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클로버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만큼 지금의 눌리는 구간에서는 적절하게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하는 과정 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1일부터 연준이 자산 매각이 끝이 난다라고 한다면 단기 금리 안정과 함께 주가는 다시 한번 초유동성 장세의 힘을 입어 상승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환매 속에서 꼭 들어가야 할 섹터는 로봇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확실한 성장성을 가져가고 지금의 기술적인 자리에서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클로버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에서 저는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고점 라인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상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실시간에 대한 대응 전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로봇과 관련된 부분 확실하게 나오는 이슈도 제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제가 실시간으로 한번 업데이트 해 드릴 테니까 클로버 나는 관심 있다, 로봇주도 관심 있다라는 분들, 휴머노이드 관심 있다라는 분들 입장해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업데이트 한번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로보티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와 관련돼서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신규 보고서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간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로보티즈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에서 최근에 눌리는 구간, 어제 같은 경우에 신규 보고서를 통해서 반등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제 시장 상승 시도는 나왔지만 사실상 종가에서는 좀 나쁜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 대비로 상승 자리가 나오지 못했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 어제 7% 이상의 상승 자리가 좀 나왔습니다. 그만큼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최근에 하락 구간에서 시장과 상관없이 반등 자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개별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다라는 것을 어제 시세로 좀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고가 라인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작점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으로 저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로봇과 관련해서 실적이 조금은 아쉽지만 실적 시즌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는 성장성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 성장성의 핵심은 로봇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수에 대한 상승 구간 속에서 그 순환매 속에서 로봇주들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세 개의 종목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로봇과 관련해서 좋은 수익 나는 만들어보고 싶고 관심이 있다라는 분들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관련된 부분 실시간으로 한번 체크해 드릴 테니까 로봇과 관련된 종목도 저와 함께 좋은 수익 미리미리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섹터로 로봇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이 상승 모멘텀 지니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클로버 로보티즈까지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잘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섹터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는 조선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오늘 환율이 1,47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조선주들은 달러 기반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고환율 수혜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께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환율이 계속해서 높습니다. 이 조선주한테는 그래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저희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세 번째 섹터로 조선을 갖고 온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분기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좋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대부분 나왔는데 4분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확실하게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하락 구간이 좀 나오고 있죠. 지수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섹터,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장에 대한 환경은 환율이 고환율을 유지를 하면서 이익은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수에 대한 영향으로 하락이 나온 지금 시점은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어제자 기사를 한번 보시면 조선주 2027년까지 실적 우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수주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배가 단기간에 6개월, 3개월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수주권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2027년까지는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내년에 만약에 조정이 오면 분할 매수로 해야 될 섹터로 조선주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고환율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은 이익이 나오다 보니 배당도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2월에 들어갈수록 배당과 관련된 투자도 당연히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는 지주사라든지 은행이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조선주들도 배당과 관련해서 충분히 기대감이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 지금에 눌리는 구간 적절하게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 당연히 미리미리 한번 제시를 해드렸죠. 지난주 수요일 날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좋은 수급과 함께 눌리는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HD 현대마린 제가 말씀드리고서 상승 자리가 나오지 못했지만 오히려 더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매수 전략을 통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술적으로 121선 라인에서 지금 반등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실적이라든지 배당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 빠르게 한번 넘어가면 같은 전략, 마찬가지로 HD 현대미포도 최근에 상승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최근 2주 동안은 굉장히 강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조선주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매도 속에서 매수하고 있는 섹터는 당연히 그 이유가 있겠죠.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수주를 통한 실적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HD 현대미포도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속에서 눌리는 구간 현재 가격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눌리는 구간은 상당히 좋은 구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외세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오션도 최근에 눌리는 구간에선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단순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은 실적과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지금의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세 개의 종목 미리 제시를 해드렸지만 여전히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매수 한번 해보시고 좋은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선과 관련해서 나는 관심 있다. 혹은 나는 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이러한 부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조선주들도 저와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마지막 이슈 섹터, 세 번째 이슈 섹터로는 조선주들 살펴봤습니다. 이 조선주들 앞으로 실적도 더 좋아질 것이고 배당 부분 그리고 환율 부분까지 기대감 보여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선주 관련해서는 HD 현대마린엔진, HD 현대미포 그리고 한화오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섹터 공부해 봤는데요. 화장품, 로봇 그리고 조선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소개되는 하이라이트 종목들까지 모두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공략주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저희가 생방송뿐만 아니라 또 오픈 채팅방 통해서 함께하시면 전문가님의 공략주들 실시간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님께서 포착하셨던 종목들 어떤 성과를 보였고 또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생방송 그리고 또 오픈 채팅방에서 주목하신 종목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확실하게 좋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생방송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이나 사실 제가 특정 섹터에 몰려 있었던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섹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을 제가 선별해서 이렇게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제가 확실한 모멘텀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은 생방송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도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비나텍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나텍 같은 경우 제가 10월 24일 생방송을 통해서 좀 제시를 해드렸고 최근에 제 매수 시점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제 방송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슈퍼커패시터가 상당히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용 슈퍼커패시터에 대한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간에 빠르게 목표가를 달성을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를 달성했지만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고 저는 이 구간은 다시 한번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시장에 눌리는 과정 속에서 눌리는 구간이 나왔고 제가 정확하게는 11월 18일 날 매수 시점 생방송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 구간에서 빠르게 반등 자리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의 수익이 좀 가능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첫 번째 그리고 11월 18일 제 매수 시점에서 가져가 보셨다면 28% 또 한 번의 20%에 가까운 수익이 두 번 가능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대응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러한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눌리는 구간에서 제 매수 시점 잡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비나텍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상승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고가 라인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간에서는 목표가를 조금은 짧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저와 함께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 잡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는 크게 늘어날 것이고 관련은 슈퍼커패시터가 좋은 모습을 통해서 실적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있다. 추가적인 전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FNS테크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26일 생방송을 통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이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유리기판에 관련된 부분 아직까지 개발 중이긴 하지만 기대감까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FNS테크도 당연히 목표가를 달성을 했죠. 하지만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고 동일하게 11월 18일 날 재매수 시점 리뷰를 통해서 제가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FNS테크도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나서 한 5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단기 슈팅 구간과 함께 40%에 가까운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 최근에 눌리는 구간 반도체 조정, 지수에 대한 조정 구간이 나오면서 긴 하락 구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1월 18일 재매수 시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나텍 같은 경우에 눌리는 구간에서 저와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FNS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의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18일 날 매수하신 분들 수익을 확보하셔도 되지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한 만큼 재매수 시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기술 투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제 시장의 흐름, 장중 시세를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흐름, 그리고 오늘도 저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두나무와 네이버와 관련된 합병 이슈, 두나무와 관련된 지분과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있고 실적에 대한 성장,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내년의 실적 이미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평가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린 가격보다 조금은 높은 가격이지만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권이시겠지만 홀딩하는 전략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제가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리뷰를 통해서 실시간에 대한 대응 전략을 통해서 제 매수 시점도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을 제가 생방송으로 통해서만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 생방송 종목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리뷰, 재매수 시점 이러한 부분도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지만 종목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NHN KCP 같은 경우 11월 4일 날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단기간의 상승, 사실 11월 4일부터 4일 날 제시를 해드렸다면 상당히 어려운 지수 구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HN KCP 같은 경우에 수익을 좀 완성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눌리는 구간, 오늘 구간에선 살짝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죠. 실적을 동반하고 있고 저평가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가 볼만하다.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는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지만 1시간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다른 시간대에서는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한번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에 대한 부분, 신규 종목 그리고 리뷰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가 정말 좋은 기회의 시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월부터 산타랠리 확실하게 상승장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번 주에 대한 시장 대응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수익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방송에서 공략을 해주시고 또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비나텍 그리고 FNS테크, 우리기술 투자까지 살펴봤고요. 또 오픈 채팅방 통해서 공략해주신 종목으로는 NHNKCP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이라이트 종목 2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와 생방송 그리고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하이라이트 종목들까지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공략주 상승 탑5 종목들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급등포착 하이라이트 오늘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일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뭔지 바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명 한번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심텍입니다. 사실 좋은 움직임 오늘 시장에서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사 한번 보시면 최근에 심텍 같은 경우엔 대규모 출연에 대한 수혜주 AI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IM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처음으로 좀 제시를 했고요. 심텍 같은 경우에 본격적인 이익 성장 구간에 진입을 했다. 목표가를 무려 27%나 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와 함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수에 대한 눌리는 구간에서 최근에 조정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반도체용 인쇄 회로 기판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 같은 경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쇄 회로 기판도 좋은 모습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 매출은 21%,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은 1,400억 원으로 무려 올해 기준으로 625%나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성장이 내년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는 미리미리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단가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관련해서 보수적으로 판단한 게 영업이익이 600%고요. 단가가 만약에 단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익은 당연히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엔 적자를 좀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나 3분기 실적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어라운드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내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16.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들고 있는 다른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연히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에 앞서 주가 상승은 미리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정 구간, 지수에 대한 눌리는 구간과 AI 버블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눌리는 구간이 나왔는데요. 고맙게도 60일선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가볍게 매수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가격, 사실 오늘 시장에서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49,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현재 가격으로 매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6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만큼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공략주는 바로 심텍이었습니다. 매수가 49,800원, 목표가 62,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바로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히든 종목, 종목명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함께 목표가까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께 힌트 살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뭔지 힌트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섹터들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하게 실적 성장이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회사가 미리미리 투자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공장을 확실하게 늘려가면서 투자액을 대폭 늘려가면서 내년에 이익에 대한 성장,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크게 높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한번 바로 들어가 보면 전자부품, 특히나 반도체 리드 프레임과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의 매출은 30%, 영업이익이 드디어 흑자에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초도 매출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공장도 미리미리 증설을 했고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매출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아쉬운 실적, 적자를 좀 기록을 하지만 내년은 유리기판을 기점으로 상당히 좋은 실적, PER 기준으로 8.1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 특히나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성장성이 상당히 좋고 이제 매출이 막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매수 시점이 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업황에 대한 반등,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 상승이 나왔을 때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도 당연히 상승 자리가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이 되지 않았었던 만큼 최근에 실적 시즌과 맞춰서 하락 구간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 유리기판과 관련된 매출이 초도 매출이 시작이 된다는 점, 이제 실적 상승에 대한 시작점이 왔다라고 돼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하락 구간이 워낙에 가팔랐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 지금의 자리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 어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 10%가 넘는 상승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만큼 저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를 좀 여유 있게 드린 만큼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종목명과 목표가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한번 공개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보셔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